자, 형용사와 부사, 그 다음 비교급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한정적인 용법, 서술적인 용법이라고 하고요. 한정적이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한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소식이라고 하지 말고 서술이라고 하죠. 서술. 주어나 목적어를 서술하는 보호 역할을 할 때는 명사 서술하는 거죠. 이때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방법은 방법인데 멋진 방법이라고 의미를 한정해 주죠. 이렇게 앞이나 뒤에서 바로 꾸며주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서술적 용법은 주격 보호나 목적 보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합니다.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띵이나 body 또는 on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something, 뭐 nothing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말합니다. 그래서 new nothing이 아니라 nothing new다. 그 다음에 최상급이나 all every 같은 것들을 꾸며줄 때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준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있죠. afraid 같은 거 있죠.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일반적으로 서술적으로만 씁니다. asleep 이런 거 있죠. afraid 뒤에 또 나옵니다. 부사는 아까 형용사와는 달리 얘네들은 뭐냐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수식해 줍니다.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또는 전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부사입니다. 형용사하고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사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형용사의 LI를 많이 붙입니다. 근데 이제 명사의 LI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또 외우게 됩니다. 보시면 그는 자 노부인에게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친절하게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를 꾸며줬죠. 그래서 부사입니다. kind냐 kindly냐를 물어봤어요. 만약에 동사를 꾸며줬구나 그럼 LI가 붙어줘야겠구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발표는 놀랍도록 인상적이었다. 인상적이라는 지금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 자리가 있는데 꾸며줬죠. 그래서 amazing이냐 amazingly가 맞냐 물어봤을 때 LI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일을 빨리 끝냈습니다. 여기 quickly는 finish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근데 어떻게 빨리? 아주 빨리죠. 다시 부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사를 꾸며주는 것도 부사입니다. 그래서 베리가 부사로 쓰였다. 그 다음 놀랍게도 그는 뭐였습니다? 그는 그 선수를 물리쳤습니다. 어떤 선수? 모든 사람들이 이기길 기대하던 선수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전체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정하기 때문에 서프라이징에 이게 LI가 붙어줘야 되겠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자, 볼게요.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고,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게 있는데, 서술적이 좀 외우기 편한 게 뭐냐면, 보면은 다 A로 시작하죠? A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서술적으로만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 자리에만 옵니다. 보호 자리. 명사를 앞, 뒤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동사 뒤에 아울러 놨던 거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살아있는, 두려워하는, 닮은 그죠? 또는 혼자인, 잠든, 깨어있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서술적으로만 쓰인다. 한정적으로 쓰이는 것들, 자 이거는 live가 아니라 live죠. 살아있는. alive랑 뜻이 유사한데 alive는 서술적으로만 쓰고 live는 한정으로만 쓴다라는 거. former 이전의 것. letter는 후자입니다. 후자. later랑 letter 시험이 잘 내죠. later는 나중에 라는 뜻이고요. letter는 전자 후자 할 때 후자입니다. 자 only 미어도 여러분 only랑 좀 유사한 뜻이에요. 단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elder 뭐 손 위에. very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사로서 아주라고 알고 있는데 very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명사를 강조해서 바로 그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여자가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여자다. 그럼 she is the very girl 뭐 I talked about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쓰는 경우에 선행사에 뭐 only, very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배웠었잖아요. 그 very가 이 very예요. 바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너는 살아있는 랍스터 자판기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랍스터죠. 바로 꾸며줄 때는 이제 live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동물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살아있다고 했을 때 이거 보호 자리잖아요. live를 못 써요. 뭘 써야 돼요? alive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이 동물은 살아있다. 서술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자 붙잡힌 그 동물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동물을 설명해주는 보호 자리죠. 이럴 때는 A가 붙은 alive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live가 아니라.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둘 다 쓰이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certain이라는 말이 certain problem 하게 되면 어떤 문제, 뭐 특정한 문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보통 it is certain that이라고 표현하죠. 데이디아가 확실하다라고 할 때 이 certain은 확실한 보면은 보호자리에 쓰여 있잖아요. 뭐 가조 진조긴 하지만 아무튼 보호자리죠. 그래서 이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right는 우리가 둘 뜻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꾸며줄 때는 오른쪽, 그 다음 서술적일 때는 you are right 해서 네가 옳다 이런 표현이죠. present도 우리가 현재의 출석한이 있는데 꾸밀 때는 현재의, 서술할 때는 출석한. 자, late가 우리가 늦은 늦게가 다 된다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이렇게 바로 꾸며줄 때는 죽은, 고인이 된 이런 뜻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기출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i가 붙게 되면은 보통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에 li가 붙으면 부사가 되죠, 보통. 근데 명사에 li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얘네들이에요. friendly, lovely. 그 다음에 costly. 이거는 친구고, 이건 사랑이고, 이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친절한, 이건 사랑스러운, 이건 비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lonely나 뭐 lively나 daily는 딱히 뭐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형용사입니다. 외로운, 그죠? 이렇게 외로운, 그다음 매일의 뭐 이렇게 lively, 뭐 활발한 뭐 이런 뜻이죠.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내 담임은 아주 친절합니다라고 했을 때 LI가 붙었네? 틀린 거 아니야? 미철 쳐놨을 때 틀린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맞다라는 거죠.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잘 온 거예요. LI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잘 푸시고. 자, 부정 수량 형용사 보겠습니다. 우리 수량 형용사 뭐 여러분 뭐 man이나 much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그런 것처럼 few가 있고 lead들이 있어요. 어가 붙으면은 좀 긍정적인 의미고 어가 안 붙으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긍정 부정은 어법이 되지는 않고요. 이런 few가 들어가는 것들은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 lead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불가사 명사라고 하죠. 명사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수명사는 셀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풀 때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냐? 그 모두도 풀 수 있어요. 왜? 몇몇에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 복수가 무조건 와줘야 되고 복수는 거의 뭐로 끝납니까? S로 끝나죠. 뭐 people 같은 거 빼고요. people이나 fish이나 deer 이런 거 빼고는 다 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불가사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S가 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뒤에 만약에 few나 a few가 나왔는데 뒤에 S가 안 붙어 있어. 그럼 틀린 거예요. 리들이나 어리들 나와 있는데 뒤에 S가 붙어 있어. 틀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슈 쓰고 이게 S 안 붙었죠. 이렇게 판단하셔서 few 쪽이냐 리들 쪽이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긍정 부정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중학교 때는 물어보죠. 그래서 그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토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few냐 리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 few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골 지역에는 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이죠. S 안 붙었으면은 셀 수 당연히 없는 겁니다. S 안 붙었으면 셀 수 없는 거고 S 붙었으면 셀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부사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먼저 빈도부사 외웠죠.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조비디 일동합이라고 외웠어요. 조비디 일동합.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외워놓으시고요. 조비디 일동합이고, 빈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하냐가 빈도입니다. 항상 이게 100%고요. 절대로 안 한다. 이건 0%겠죠? 이해됩니까? 항상, 이거 뭐 자주, 뭐 종종, 뭐 절대 안 한다 이런 건데, 몇 가지를 더 써자면은 뭐 rarely, 드물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약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hardly가 있어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가 있어요. 이 hardly랑 유사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barely, seldom, scarcely. scarcely. 잠깐만요. scarcel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rarely는 얘네들보다는 좀 더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살짝 있는 거고, 얘네들은 거의 부정어에 가까워요. 준부정어라고 그래요. 준부정. 거의 않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hardly는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도 있잖아요. 헷갈리는 게 있어서 이거 풀 때도 좀 도움이 돼요. 자, 조비디 일동합 외우셨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동사가 무슨 동사죠? 일반 동사죠? 그래서 앞에 나왔죠. 앞이냐 뒤냐를 물어봐요. 나는 항상 내 과제를 끝마칩니다. 마감일 이전에. 자,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를 알려주자면 해석상 열심히라는 말이 필요할 때 하드냐 하들리냐를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하드는 열심히도 되고 열심인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열심인이니까 하드가, 열심히는 li 붙여서 하들리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하들리는 뜻이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빈도부사 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라는 뜻의 하드는 보통 문미에 많이 옵니다. 문미 마지막에 오죠. 근데 거의 않다 얘는 뭐예요? 아까 지금 말했던 빈도부사기 때문에 어디에 옵니까? 조비디 일동합에 와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도 높은이라는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높이라는 뜻일 때 시험이 나오는데, 높이라는 뜻일 때 하이가 높은이기 때문에 높이는 하일리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높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얘는 정말 물리적으로 높이가 높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도가 높은 거예요. 이거 보통 해석할 때 매우라고도 해석 많이 하거든요. 매우. 근데 정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지 실제 높이가 높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발달이 된 할 때 highly developed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highly냐 high냐를 물어봐요. 또 이해되시죠? 진짜 이게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near는 가까운 데 있고 가까이도 있는데, near가 가까운이기 때문에 nearly가 가까이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가까이일 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도가 가까울 때는 near인 거고요. 진짜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은 near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거의 이런 것들 쓸 때는 near를 써줘야 돼요. late도 마찬가지로 늦게일 때 시험이 나옵니다. late는 늦은이기 때문에 왠지 늦게는 lately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late는 늦은 늦게 다 됩니다. lately는 뜻이 뭐다? 최근에다. 다른 단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포인트 아시겠죠? 이 해석일 때가 헷갈린 거예요. 부사가 형용사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 단어들은 그냥 따로 외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죠? 그냥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정확히 하자면 아까 얘네 둘 다는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고. 볼게요. 나는 너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경을 쓰고 있어서. 위치도 보시면은 어디에 왔습니까? 조비디 일동합에 해당하잖아요. 이건 빈도부사예요 지금. 그래서 하들리죠. 여기서 하드냐 하들리냐 물어봤어요. 그럼 하들리밖에 안 되죠. 하드는 열심히라 드실 때 거의 문미에 옵니다. 문미에. 해석도 안 맞고요. 열심히 알아봤다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 이런 경우는 거의 시험이 나오진 않죠.
그 물질의 표면은 아주 단단하다. 단단하다의 의미일 때는 그렇게 나오는 표현은 아니죠. 열심히일 때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의 못마지 않다. 둘에 해서 그 다음 그는 항상 일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일합니다. 이때 시험이 나온다고. 이거 아니면 이거 나온다는 거죠. 하드냐 하들리냐. 알겠어요? 문미일 때는 여러분 거의 열심히고요. 하들리는 빈도부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물론 해석 정확히 하면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심히죠. 열심히일 때 이 둘 중에 뭐냐야? 뭡니까? 하드입니다. 하드를 열심히도 되고 열심히도 되죠. 이 동사를 꾸며주는 열심히라는 부사였어요. 그 다음에 자, 최근에 라는 단어가 뭐냐입니다. 최근에는 lately라는 단어고요. late는 뜻이 뭐였습니까? 늦은 또는 늦게 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완성하래요. 자, 마이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그 책에 있는 이론이 뭐라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어 나왔으면 동사 놔줘야겠죠. 워 써주시고요. 그다음 새로운 것 할 때 원래 같으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서 new nothing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랑 명사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nothing new. 이 띵 때문에 뒤에서 꾸며줍니다. new가 형용사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지지자들로부터 항상 많은 박수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때 always의 위치가 중요한데 always는 빈도부사잖아요. 그래서 일반 동사 receive의 앞에 와줘야겠죠. 그래서 she always 그 다음에 receives 그 다음에 much applause.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써주는데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써줬고요. 그 다음에 applause라는 그 갈채 앞에서 양을 나타내는 much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법에 맞게 고치래요. certainly는 분명히 이런 뜻이 있죠. 근데 그녀는 분명히 보입니다. 자, 룩은 우리가 그 이형식 동사 중에 감각 동사로 외웠었죠. 기억나시죠? 감각 동사는 뒤에 형용사 보호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certainly가 아니라 certain. 그 다음에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심장은 운동으로 강해집니다. 우리가 이형식 동사 중에 변화 유형 기억나시죠? 상태, 변화, 강박, 외관 네 가지 종류로 나눠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게 누구죠? 심장입니다. strongly가 아니라 strong.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인 형용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하는 사람들은 찾았습니다. 살아있는 희생자를 찾았습니다. 피해자를 어디에서? 비행기에서. 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충돌했던 비행기에서 살아있는 희생자 찾았다. 꾸며주죠. 꾸며준다는 것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live가 아니라 live가 필요하겠죠. 한정적으로 쓰는 게 live고 서술적으로 쓰는 게 alive였어요.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자, 뭐가 있었습니다. 불평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 리들이냐 피우냐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S가 붙어있죠.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수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4번. 그래서 few. 그러니까 S가 붙었다면은 few 고르면 되고 S가 없다면은 리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S 붙어있죠. 복수기 때문에 few.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단 몇 분만 공부를 하는데 소비하고서 그는 졸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다 이 말인데 이제 조는 거겠죠. 여기 미니츠도 보니까 복수잖아요. 그래서 few. 됐어요? 긍정 부정 같은 건 잘 안 내요. 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뭐 할 것이라고? 시험에 통과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기회 S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안 붙었기 때문에 리드. 선생님 기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원급 보겠습니다. 원급 비교는 우리가 as 사이에 원급을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만큼 뭐뭐하게, 뭐뭐하는 형용사고 뭐뭐하게는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면 형용사의 원급인지 부사의 원급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땐 좀 잘 풀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 있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에서 여기에 지금 형용사의 비교급이 올지, 뭐 부사의 비교급이 올지, 이런 것도 많이 내요. 그럼 좀 어렵죠. 자, 그녀는 뭐합니다? 그녀 시스터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잘 썼죠? 뷰티풀이냐, 뷰티풀이냐 물으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뷰티풀이냐, 뭐 뷰티풀이냐, 이건 좀 쉬운 문제고. 이해되시죠?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원급인 뷰티풀이 왔다. 배수 비교라는 게 있어요. 배수 비교. 몇 배만큼 뭐뭐하냐 뜻인데, 배수 비교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배수사 원급 비교 표현할 수도 있고, 배수사 비교급 대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기 설명 안 나왔길래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몇 배만큼 뭐뭐하냐 뜻이 있어요. 배수사는 두 배일 때는 twice나 two times, 그 이상은 그냥 times 하시면 됩니다. 자, 소년의 비만율은 자 거의 3배입니다. 3배만큼 높습니다. 그죠? 무엇보다 소녀의 비만의 그것보다. 대시 가리키는 게 뭡니까? 율이죠, 율, 레이트. 이거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대시냐 도주냐 많이 물어본다고 했어요. 배수사 원급 비교이기 때문에 3배만큼 높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하이냐 물어볼 수 있긴 하겠지만, 높은 게 뭡니까? 비만율이죠.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자리다. 비교급 보겠습니다. 비교급은 비교급 then을 쓰시면 되고요. 그는 너보다 더 빨리 달린다. ER이냐 원급이냐 물어볼 수 있고요. then이냐 as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아래 거는 열등 비교라고 합니다. 열등 비교. 뭐뭐보다 덜 뭐뭐하냐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덜 비싸다. less 다음에 원급 쓰시면 됩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인데, 이때 비교급이 아니라 뭐 최상급이 같다거나 원급이 같다거나 또는 더가 안 붙었다거나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것을 뒤로 보낼 때 말이 돼줘야 돼요. 그 소문이, 이건 터무니없는이거든요. 터무니없는인데 이게 지금 보호 역할이에요. 보호 역할. 원래 여기 있었다가 앞으로 간 겁니다. 소문이 터무니없을수록, 그죠? 더 빨리, 얘는 부사 역할이었죠. 더 빨리 그것은 이동합니다. 전해집니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게 내면 이때 여기서 이게 형용사잖아요. li를 붙일지 안 붙일지를 물어봐 버려요. 그게 좀 어려운 문제고, 그때는 뒤로 보내봐서 이게 보호인지 부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용사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렵죠. 자, 관용적인 표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볼게요. 나는 50달러 보다 많은 것은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기껏해야 50달러 갖고 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너는 2알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no more than. 다시 말해서 딱 2알만 먹어야 된다. only의 뜻이라는 거죠. no more than. 자, 그는 요청받았습니다. 팔라고. 하루에 20개보다 더 적은 걸 팔면 안 된다고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no less than.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은 교실에 40명의 학생보다 적지 않은 게 있다. 다시 말해서 40명만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뭐만큼.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집, 어떤 집? 사랑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닙니다. 그죠? 뭐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자, A가 B가 아닌 것처럼 C도 D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급을 강조할 때 motive은 still, far, lot이 앞에 나오게 되면 뜻이 훨씬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표적인 오답이 베리가 있는데, 베리는 뒤에 원급을 강조할 때 쓰기 때문에 베리가 제일 잘 나오고요. 또는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이미 ER이 있는 상황에서 앞에 또 more를 붙이면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 more나 베리를 오답으로 잘 냅니다. 베리는 뒤에 원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답은 나오고요. more는 ER이 안 붙은 경우에 more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미 ER이 붙으면 more를 쓰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통 냅니다. 둘 중에 하나로. 최상급 보겠습니다. 최상급은 우리가 자, 앞에 더를 꼭 붙여주시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좀 관용 표현 중에 하나인데, 자, 현재 완료 시제가 뒤에 나왔죠?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영화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완료를 쓰지 않거나 최상급 쓰지 않거나 하면 틀리겠죠. 원어도 복수명사는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때 최상급을 쓰지 않거나 복수를 쓰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 공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수를 썼는지 최상급을 썼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거는 최상급 표현인데 실제로는 원급 비교나 비교급 비교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 뭡니까? 최상급의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학교에 있는 어떤 다른 선생님도 그만큼 키가 크지 않다. 똑같은 표현은 이거를 톨러 댄으로 써도 돼요. 그보다 더 큰 선생은 없다. 그럼 누가 제일 크죠? 그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다른 선생보다 키가 크다. 그럼 그가 제일 크죠. 그는 모든 다른 선생들보다 키가 크다. 그가 제일 크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애니아더는 한 명씩 비교이기 때문에 여기 단수가 온다라는 거. 올디아더는 한 번에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복수가 온다라는 거. 이 단수는 S 붙이고 안 붙이고도 시험에 잘 내요. 이때 옳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there is nothing은 없다라는 거죠. nothing 다음에 비교급을 써가지고 자, 나의 아들이 컴퓨터 게임보다 좋아하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나의 아들은 컴퓨터 게임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only 단지 그들 중에 7명만 통과를 했습니다. 말이죠. 그러면은 더 많지 않다기 때문에 no more than 무슨 뭐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t least 최소한이죠.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지 않다기 때문에 not less than을 써가지고 나는 최소한 10페이지를 써야 합니다. 그죠? 보고서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not less than.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급 비교 다음에 애니아더 단수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원급 비교가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부정 주어가 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정주어 원급 비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no other girl. 자, 이거는 수지는 반에 있는 어떤 다른 소녀보다 똑똑하다기 때문에 수지가 제일 똑똑한 거죠. 이거는 수지만큼 똑똑한 학생은 소녀는 반에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배열하래요.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웬 앞에서 봤을 때 일단 동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배열이잖아요. 근데 주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동사로 시작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동사는 꼭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죠. 그러면은 as 사이에 specific. 그래서 뭐해라? 가능한, 원래 as passable이 가능한 뭐뭐한, 가능한 뭐뭐하게 라는 뜻도 있어요. 자, 가능한 구체적이 되어라. 뭐 할 때? 네가 아이를 가르칠 때. 상세하게 가르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필요하겠죠. 먼저 spend 쓰고요. spend s 써주고요. 그 다음에 not more than이 있었죠. 그래서 not more than. 자, 뭐 단지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자, 그는 30분만 운동하는데 사용합니다. 언제? 매주마다. 그 다음에 틀린 걸 찾으래요. There is nothing은 뒤에 비교급이 나와줘야 되겠잖아요. 비교급 된이 나와야 되는데 much가 아니라 뭐가 나와줘야 되겠죠. 뭐가 없다? 내가 즐기는 것은 없다. 뭐 할 때? 내가 여가 시간이 있을 때 독서를 하는 것보다 더 즐겨야 하는 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은 가장 높은 성과입니다. 누구에게? 운동선수들에게. 최상급 표현할 때는 앞에 더를 붙여줘야겠죠. 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비교급이 되어야 되는데 더가 빠졌죠. 그래서 상품이 더 비쌀수록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이죠. 이때 더 모으는 그 주어에 포함된 형용사입니다. 틀린 거 고르래요. 뭐 시리어스는 비교급이잖아요. 시리어스처럼 OES로 끝나는 것들은 앞에 뭐를 붙여서 만듭니다. 이때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very가 아니라 much, even, still, far, a lot이었죠. 대표적으로 much를 쓰겠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또는 진지한 애가 포함합니다. 무엇을? 묘사하는 것을. lat이 썩다잖아요. 썩어가는 슬럼가를, 그러니까 엄청 안 좋다는 말이겠죠. 슬럼가를 어떻게? 서브스탠다드. 서브는 아래를 언더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이하의 어떤 주택이라고 묘사하는 걸 포함합니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만들면서 비참한 상황을 보이도록. 이게 이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목적어의 성질, 이게 목적보어의 성질이죠. 메이커 사역동사니까 지금 원형이 어필을 취한 겁니다. 비참한 상황을 보이도록 만들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것도 어피어가 지금 보호 역할이면은 이게 동사 역할이 다시
appear가 동사라면은 이게 보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reasonable이라는 형용사 보호 취한 겁니다. appear는 이 형식 동사 중에서 외관 동사로서 뒤에 형용사 취하죠. 그리고 뭐 하면서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한 필요를 덜 중요하게 만들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 make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 목적 보호로 형용사 취하잖아요. 그래서 important도 맞아요. 이것도 맞고요. 1번만 틀렸죠. 1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 여기 y가 빠져 있죠. 뭐 하는 이유? 대부분의 개들이 더 행복한 이유.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지금 여기 지금 비교급이 없기 때문에 very가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much, even, still, far, lar이 필요하죠. 틀렸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다? 자, only준이 단수이기 때문에 is 단수 잘 썼죠. TLEI입니다. 걔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뭐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러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그러하다라는 아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are affected by 이거예요. 그래서 a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뭐냐면요, 아냐 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동사 대신이면은 두를 쓰는 거고요. 비동사 대신이면은 a를 쓰는 거죠. 물론 시제에 따라서 뭐 수에 따라서 이거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이게 뭐라고 하냐면 대동사라고. 대동사 동사구를 대신할 때 쓰는 건데 아주 잘 나옵니다. 기본적이면서도. 자, superficial은 뭐 피상적인 겉으로 본다 이 말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 analogy는 유사성, 겉으로의 유사성 뭐하는 눈과 카메라의 유사성이 이거는 흐리게 하다 이 말이죠. 흐리게 합니다. 무엇을? 훨씬 더 기본적인 차이를 둘의 관계에 있어서. 뒤에 비교급이 나와줬기 때문에 very가 아니라 much, even, still, far, lar이 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다? TLEI입니다. 카메라가 단지 이미지를 녹화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건 반면에죠. 시각 체계는 그것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리키고요. 단수죠. 그래서 이즈도가 쓰여 있고요. 사물이니까 위치를 썼고요. 쓰지 않죠?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다.